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와 인연 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말실수로 인해서 인연을 끊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었는데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었죠.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다시 해서 억지를 부리는 통에 모든 걸 다 파토내어버린 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 부부에게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이니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그래도 오해를 풀고 잘 봉합을 했는데 유독 저희 시어머니가 그 일을 계속 끄집어내고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인연 끊으면서 남편도 반쯤 죽여놓긴 했었죠. 남동생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좋게 좋게 가족이니 다 묻고 가는 것이다. 가족이니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남동생 부부 이미 봉합되어서 안정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시어머니는 좋은 소리, 저를 위로하는 소리 몇 번 하다가 남동생 부부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거라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올케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애들을 피신시켜라. 네 남동생 그러다가 딴 여자 생길라.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냐 등등. 시어머니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만하셔라. 지금 오해를 다 풀고 잘 살아보려고 한다. 이혼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꺼내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을 해도 계속 자기 혼자 신이 나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혼하지 않으면 네 올케가 언제 또 너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모양새를 보아하니 너무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당연히 나빴고 당신 아들 일도 아닌데 남의 집안 아들 이야기인데 험한 말, 상상하지 못할 말 해대면서 이혼을 종용하는데 남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가 싶었죠. 그만 말씀하셔라. 이제 그만 신경 쓰셔라. 관여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을 해도 시어머니 멈추질 않았고 결국 저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일찌감치 전화를 해서는 또다시 남동생 부부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네 조카들에게 올케가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 같으니 얼른 조카들 피신을 시키라고. 사돈댁에 데려다 놓던지 아니면 네가 잠시 데리고 있던지 해야지 큰일 치를 것 같다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사람처럼 바라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더군요.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 아시죠? 이렇게 될까봐 내가 겁이 난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텐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될 것 같다.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 이미 깨진 건데 그걸 붙이겠다고?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 니네 옳게 또 그런다. 얼른 이혼하라고 해라. 너 걱정되고 우리 사돈 걱정되어서 내가 잠을 다 설칠 정도야. 아침에 불현듯 그런 끔찍한 생각이 나는데 이혼 안 하면 정말 큰일 치른다. 아니다. 내가 사돈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걔들 이혼시키고 며느리 쫓아내라고 해야겠어. 앞서 말을 했었지만 다 잠잠해졌었고 남동생이 오해를 풀고 그냥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말한 경우였습니다. 시어머니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얼른 깨라고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동생과 올케를 지켜보기로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솔직히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겠지만 좀 정도가 심하더군요. 불난데 더 불 붙이는 격으로 날뛰는데 저도 제 가족 이야기 계속하니 참을 수 없었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데 계속 제 남동생 험담을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나요?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제 동생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보태서 말씀을 하세요? 예, 이게 다 너를 생각해 그러는 거라니까. 나는 원래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네 남동생도 내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이혼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거야. 걔들 다시 살아본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그만 말씀하세요. 어머니 뜻은 잘 알겠는데 듣는 저로서도 이제 어머니 말씀 달갑지가 않네요. 아이고 정말 얘가 뭘 모르고 이러네. 지금 이혼 안 하면 나중에 그런 일 또 생기면 너 지금 용서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이번 일 꺼내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혼해야 양육권도 가져오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확률이 그렇다더라. 여자 쪽에서 문제 일으키면 남자 쪽에서 한 번 더 문제 일으킨대. 나중에 네 남동생이 문제 일으키면 너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혹시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나시는 거예요? 남의 불행에 지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남동생이 일쳐서 이혼 당하면 그거 다 누구 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 되는 거야. 애저녁에 싹을 잘라내야지. 아니면 너 네 남동생한테 각서라도 받아라. 나중에 이혼 당한 일이 생겨도 너랑 우리 아들한테 빌붙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말 그만할게. 정말 어머니 이상한 분이네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것이고 험담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신이 나서 헐뜯고 있는 거라고요. 남의 상처 후벼 파는 거라고요. 아, 어머니가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리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노하우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똑똑하게 이혼하셨나 봐요? 저 일로 저는 시어머니와 인연 끊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서로 안 보겠다 선언을 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1년 동안 남편이란 사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능력 없는 사람이었고 제게 기대기만 하며 살고자 하는 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에 달라지는 남자들이 있다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파악을 하다니 그동안 남편이 제게 얼마나 못난 꼴을 보여줬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기 엄마와 인연 끊은 것에 대해 다 제 잘못이라고 했고 욕먹을 짓 한 사람들인데 왜 엄한 자기 엄마한테 분풀이하는 것이냐고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했지요. 결혼하면 가장 금기시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혼 초년생인 저도 아는 바인데 시어머니는 가장 예민한 부위를 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여도 시댁 사람들이 혹은 친정 사람들이 상대방 가족 이야기하는 거 그 누가 다 알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으면 좀 눈치라도 챙겨야 했는데 남편은 눈치까지 없는 맹추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상처 준 게 미안한 마음 들어서 몇 번 들어주긴 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이 짧았었다. 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후회되긴 한다. 제가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저를 더 비난하곤 했었습니다. 성격 만만치 않게 센 저도 한두 번은 넘어가겠으나 자기 엄마를 닮은 건지 이 사람도 정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를 내며 꼬리 딱 내리고 암튼 그렇게 내가 남편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30살 넘은 애랑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결혼 생활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버니가 결혼을 한다고요. 연락 끊고 살았지만 장남의 대소사를 앞두고 당연히 남편에게 알리긴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 놈,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제게 옮기는데 옮기는 놈이나 그 말을 한 시어머니나 답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답 없는 사람이긴 하더군요. 돈 좀 내놓으라고 합니다. 며느리하고 안 보는 건 안 보는 것이고 네 형이 너 결혼할 때 얼마나 신경을 써줬었냐고 너라도 그건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 말을 했다 합니다. 아니 아주버니가 뭘 신경을 썼을까요? 동생 결혼하는데 형이 신경 쓸 것이 많은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결혼할 때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벌어놓은 돈 없었던 남편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털어 넣었어야 했고, 집도 제 명의이긴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입니다. 시댁에서 받은 거라고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 있네요. 아주버니와 시어머니에게 술상 받았었네요. 축하한다고,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치킨에 칭따오 맥주 마셨었습니다. 그땐 남편에게 눈 돌아간 상태였었기에 이 사람들 참 소담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베푸는 법 없는 사람들이었고, 남 잘되는 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었고, 남의 흠 하나 잡으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그런 요상한 습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달라니 남편을 째려보았어요. 지금 말 다 했냐고, 무슨 돈을 해주냐고.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장남과 결혼하는 새롭게 맞이하는 며느리가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결혼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고. 그리고 본인도 안다고.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려면 아들놈들한테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세워줄 것 같다고. 장남 결혼시키면서 우리 집안도 좀 잘 살아봤으면 하는데 거기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이번에 드릴 며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형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좀 변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티를 내진 않았었지만 형님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 형수 될 분이 형님보다 10살 정도가 많은 분이래. 뭐 엄마도 능력 있는 며느리 들여서 형님 그 덕 좀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고 형님 결혼 자금이랑 화목하게 가족들이 지내는 그 모습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 그냥 하루 정도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형수 될 사람 앞에서 웃어줄 순 없을까? 행복한 척 말이야. 남편은 좀 허둥대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요지가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돈인지, 그리고 행복한 척하는 가식적인 가족의 모습도 언제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인지, 그럼 그 여성분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아주버니와 이야기가 끝난 것인지, 그냥 하루 정도만 웃으면서 행복한 척하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너무 유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인연을 끊어버렸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을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에 그냥 시어머니와 내가 직접 해결을 보리라 마음 먹었지요. 전화번호는 지운 지 오래전이었기에 남편의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통화를 하고 안부 묻고 지냈던 터라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네 마누라한테 잘 이야기했어?" 라고 바로 말을 하더군요. 마누라라는 어감이 좋게 들리지 않았고 뉘앙스를 들어보니 뭔가 더 과한 것을 요구한 것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저라고 밝혔고 그이한테 들었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듣고자 전화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자 조금 당황하는 듯 했으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원한 건 결혼 자금 전부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최대한 그걸 주면 되는 것이고 만일 없으면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 하더군요. 좀 뻔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도 그리 말을 하더군요. 지금 나를 뻔뻔한 노인네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좀 잘 살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장남 기죽이지 않게 하려면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니들이 돈 해줘도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야. 우리 장남도 이렇게 돈 있다. 며느리 너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보여주기만 할 거라고. 지금 우리 장남한테 미쳐있는데 얼른 후딱 해치워야지. 그리고 우리 장남도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했어. 결혼을 기점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암튼 10원 한 장 안 쓸 거고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줄 거야. 그러니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도와줘라.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식이요? 그럼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 받아서 보여주고 바로 갚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큰 돈을 이 늙은 노인한테 빌려주겠니? 우리 집안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화합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 보여줘야 하니까 상견례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만 환하게 웃어줘.
그럼 니들 할 일은 다 끝이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 다 거짓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뭐 죽었다고 하려고요? 아,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모르세요? 사기 결혼하면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어줘야 하는 거? 빠삭한 분이 왜 그러세요? 사기 결혼이라니? 왜 사기 결혼이니?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애쓴 거지. 우리 장남 결혼만 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까지 우리 장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결혼이었어. 다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너 초치지 말아라. 아휴, 어머니, 정말 그 문제만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주머니도 문제고 어머니도 문제고 하다못해 어머니 둘째 아들까지 문제예요. 다 문제거리들만 있는데 왜 엄한 여자를 끌어들이려 하세요? 저는 그런 사기치는 일에 동조하고 싶지 않으니까 빼주세요. 끼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리고 저희도 아주버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결혼 자금에 보태시라고 전화 끊자마자 보내드리긴 할게요. 더 이상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장남 결혼시키려다 둘째 아들 어머니가 떠맡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 저희 집안에 분탕질 하시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계좌에 축 결혼이라고 한 데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주버니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했었거든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 10만 원 받고 시어머니 남편에게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장 날렸습니다. 그 여자 전화번호 알아내는 거 껌이나 다름없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오고 싶은 거냐. 1년 만에 시댁과 절연을 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당신의 삶이 심히 걱정이 된다. 당신이 결혼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심사숙고하라고 충고를 할 것이다 라고 협박 비슷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고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남편은 절대 제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요상한 짓거리 하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네요. 관두지 않으면 내쫓기고 너도 니네 엄마한테 빌부터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니 아주버님 결혼권에 대해서는 너도 관여하지 말고 한마디도 보태지 말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혼 당할 수 있다고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시댁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도 그렇습니다. 10살이나 많고 돈도 많은 여자가 왜 아주버니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여자도 뻔한 속셈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주버니 외모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이인데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였겠죠. 저처럼 말이죠. 비정상적인 시댁 사람들 그리고 형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도끼인 객낀이라고 우리 아주버니와 사랑에 빠진 여자라면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는 빗장을 치려고 합니다. 남편 만일 조금이라도 그 빗장에서 나가려고 기쓰면 바로 시댁으로 보내버릴 생각이고요. 제 입장에선 아쉬운 것 없고 손해날 거 없다는 거 남편도 잘 알기에 납작 엎드려 있긴 합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 집구석에 온통 문제거리들인데 남의 흠 잡아내는 건 최고면서 자기 자식 흠 잡아내는 거니 굉장히 소극적이고 관대한 시어머니. 아유,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제 남편의 엄마일 뿐인 사람으로 지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